마셜 장군의 부하 키우기. 1930년대 말 미국 육군 준장 조지 C. 마셜은 대대적인 군대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육군이 보유한 병사의 수는 터무니없이 적었고 병사들의 훈련 상황은 열악하기 이를 데 없었으며 당시의 정책은 근대 기술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등 문제점을 열거하자면 끝이 없었다. 1939년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은 차기 육군 참모총장을 지명해야 했다. 임명은 중요한 문제였다. 유럽에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고 미국도 조만간 전쟁에 관여하게 될 것이 거의 확실한 상황이었다. 군대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던 그는 서열이 높고 경험이 많은 사람 대신 마셜을 육군 참모총장에 임명했다. 표면적으로 임명은 저주나 다름없었다. 당시 펜타곤은 제 기능을 발휘할 가망이 전혀 없어 보였기 때문이다. 펜타곤 장군 대다수가 엄청난 자의식과 권력을 가지고 제멋대로 일을 처리했다. 고위직 장성들은 은퇴하지 않고 펜타곤에서 한 자리를 차지해 권력 기반과 지배권을 쌓고 이를 보호하는 데 온갖 수단을 동원했다. 갈등, 낭비, 커뮤니케이션 붕괴, 중복된 직무로 점철된 펜타곤은 혼돈 그 자체였다. 이런 군 조직을 마셜은 어떻게 통제하지 않고도 개혁할 수 있었을까? 그는 어떤 방법으로 기강을 확립하고 효율성을 제고했을까? 육군 참모총장으로 임명되기 10년 전쯤 마셜은 조지아주 포트베닝의 보병학교에서 부지휘관으로 복무하면서 다수의 장교들을 훈련시킨 경험이 있었다. 그때 마셜은 촉망받는 젊은이들의 이름을 기록해두었다. 육군 참모총장이 된 직후 그는 나이 많은 장성들을 은퇴시키고 그 자리를 자신이 직접 훈련시킨 이 젊은이들로 메우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도 마셜이 가장 총애했던 인물이 있으니 바로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였다. 일본의 진주만 공습이 있은 지 며칠 뒤 마셜은 당시 대령이던 아이젠하워에게 극동지방에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했는데 이를 계기로 두 사람은 깊은 인연을 맺게 된다. 마셜은 그 보고서를 통해 아이젠하워가 전쟁 수행 방식에 대해 자신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후 몇 달간 마셜은 아이젠하워를 전쟁 기획실에 배치하고 그를 면밀히 관찰했다. 둘은 매일 만났고 그동안 아이젠하워는 마셜의 리더십 스타일에 완전히 매료되었다. 동료 장교들과 잘 어울리면서도 조용히 힘을 행사하는 아이젠하워는 마셜 자신과 닮은 점이 많았다. 1942년 마셜은 유럽 작전 현장 사령관에 아이젠하워를 임명하는 파격적인 조치를 취했다. 이때 아이젠하워는 중장으로 진급해 있었지만 아직 잘 알려지지 않는 인물이었다. 그가 사령관직을 맡은 초기 몇 달 동안 미국이 북아프리카에서 초라한 성적을 거두자 영국군은 사령관을 교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마셜은 아이젠하워에게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며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주었다. 그가 아이젠하워에게 해준 핵심 제안 중 하나가 바로 부하 하나를 키우라는 것이었다. 마셜이 아이젠하워를 키워낸 것처럼 그의 행동 방식을 고려하여 필요할 때마다 적재적소에서 부하들과의 중개인 역할을 해줄 부관을 말이다. 그리고 그 적임자로 소장 브래들리를 추천했다. 아이젠하워는 그의 제안을 수용해 마셜이 펜타곤에 만들어 놓았던 것과 거의 똑같은 참모체제를 구축했다. 브래들리가 자리를 잡자 마셜은 아이젠하워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떠났다. 마셜은 펜타곤 전반에 자신의 부하들을 배치했고 이들은 조용히 마셜의 업무 추진 방식을 전파했다. 마셜은 업무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불필요한 낭비 요소를 가차없이 제거해 나갔고 자신에게 보고를 하는 부관의 수도 60명에서 6명으로 줄였다. 마셜은 넘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복잡한 상황을 단 몇 페이지에 요약하는 탁월한 능력은 그가 루스벨트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도 유감없이 나타났다. 그는 부하들의 보고서가 한 페이지를 넘어 너무 길어진다 싶으면 읽어보지도 않았다. 부하들이 구두보고를 할 때면 열심히 귀를 기울였지만 주제에서 벗어난다거나 철저하게 따져보지 않은 이야기가 나온다 싶으면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지루해하며 관심 없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이는 두려운 신호였다. 마음에 들지 않으니 그만 나가보라는 무언의 뜻이었기 때문이다.
6명의 부관들은 사고방식조차 어느새 마셜과 닮아갔다. 이들도 부하들에게 효율성과 간결한 의사소통 방식을 요구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 결과 상부로 올라갔다가 다시 하부로 내려오는 정보 전달 속도는 4배나 빨라졌다. 마셜에게는 은근히 권위가 느껴졌지만 부하들에게 고함을 지르거나 앞에 두고 면박을 주는 일은 결코 없었다. 그는 자신의 바람을 간접적으로 전달하는데 기가 막힌 재주를 가지고 있었다. 이런 간접 화법은 장교들 스스로 그의 의중을 짐작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효과적인 기술이었다. 한 번은 핵폭탄 개발 군사 분야 담당자인 레슬리 알 그로브스 준장이 1억 달러의 지출 승인을 받기 위해 마셜의 집무실을 방문했다. 그는 참모총장이 서류를 이것저것 부지런히 비교하고 메모하는 것을 보고 잠시 옆에서 기다렸다. 마침내 마셜은 펜을 내려놓고 1억 달러짜리 기한서를 살피더니 서명을 하고서 단 한마디 말도 없이 그로브스에게 돌려줬다. 준장이 인사를 하고 나서 나가려고 몸을 돌렸을 때 마셜이 문득 입을 열었다.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알면 재밌어 할 것 같아서 말이야. 내 잔디에 쓸 종자를 사려고 3.52달러짜리 수표에 서명하고 있었다네. 마셜 휘하에서 일한 수천 명의 병사들은 개인적으로 그를 만나지 않아도 그의 존재를 느낄 수 있었다. 이들은 그들의 부관에게서 전해듣는 간명하지만 통찰력이 넘치는 보고서 속에서, 또 질문 및 요청에 대한 응답의 속도 속에서, 그리고 펜타곤의 효율성과 협동정신 속에서 마셜의 존재를 실감했다. 마셜의 매끄러우면서도 힘있는 일처리 방식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아이젠하워 같은 이들의 통치 스타일에도 마셜은 존재했다. 몇 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마셜은 펜타곤과 미 육군을 변모시켰다. 하지만 그가 어떻게 이를 성취했는지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드물었다. 해석. 마셜은 참모총장이 되었을 때 권력 행사를 자제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물론 마음 같아서는 장성들의 반항, 정치적 반목, 낭비의 누적 등 모든 문제에 대해 관련자들과 일일이 맞서 싸우고 싶었다. 하지만 현명했던 마셜은 이러한 유혹에 굴복하지 않았다. 우선 모든 문제에 일일이 대응하다간 끝도 없이 전쟁을 치르느라 기력을 잃게 될 것이었다. 혹은 낙담하거나 시간을 지체하게 되거나 심장마비를 일으킬지도 모를 일이었다. 두 번째로 펜타곤의 일에 일일이 간섭했다간 사소한 분규에 휘말려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할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자칫하면 작정하고 마셜을 괴롭힐 악당을 만날 수도 있었다. 거리를 두는 것만이 머리가 여럿 달린 이 무시무시한 괴물을 처치할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는 다른 이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권력을 행사했다. 자신이 철저하게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깨닫지 못하도록 아주 느슨하게 고삐를 지는 방식을 택한 것이었다. 마셜의 전략에서 핵심은 부하를 선발해 훈련시키고 배치하는 것이었다. 비유적으로 말하면 마셜은 이들을 자신의 복제품으로 만들어 자신을 대신해 개혁 정신을 실행하게 함으로써 시간을 벌었다. 마셜은 이들을 통해 조작자가 아닌 대리인의 모습이 될 수 있었다. 낭비를 근절하고자 했던 계획은 처음에는 어설펐으나 마셜이 일단 펜타곤에서 입지를 확실하게 굳히자 알아서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다. 매 단계에서 일에 관련된 사람과 불필요한 보고서가 줄어들었으며 시간 낭비도 적어졌다. 업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자 마셜은 힘을 적게 들이고도 펜타곤을 움직일 수 있었다. 정치 세력을 형성해 명령 계통의 걸림돌이 되었던 이들은 은퇴하거나 마셜이 주입한 협동 정신에 동참했다. 그의 간접적인 커뮤니케이션 스타일 때문에 일부 참모들은 부담을 덜기도 했지만 실상 이것은 마셜이 권력을 행사하는 지극히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마셜이 3.52달러짜리 영수증 하나에 법석을 떤 것을 본 장교는 집에 가면서 웃음을 터뜨렸겠지만 자신이 1펜이라도 낭비하면 상관이 당장 알 것이란 사실을 새겼을 것이다. 마셜의 펜타곤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세계는 복잡하고 혼란스럽다.
명령 계통을 통해 통제력을 행사하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워졌다. 모든 것을 직접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모든 사람을 일일이 감시할 수도 없다. 독재자로 보이는 것은 결코 좋지 않지만 복잡하다는 이유로 명령 체계를 자유롭게 풀어놓으면 혼란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때 해결 방안은 바로 마셜의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다. 일종의 원격 조종 방식으로 조직을 운영하라는 이야기다. 당신의 비전을 공유하면서 스스로 사고하는 능력을 가진 부하들을 고용하라. 이들은 자신의 위치에서 당신과 같은 행동을 하게 될 것이다. 다루기 까다로운 상대와 일일이 협상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동료의식과 효율성을 전파하여 그것이 자기 감시 기능을 하게 하라. 조직의 능률을 높이면 의사결정을 더디게 하는 참모 조직, 불필요한 보고서, 의미 없는 회의와 관련된 낭비를 근절할 수 있다. 사소한 사항에 주의를 덜 기울일수록 상황을 거시적으로 바라보고 권력을 광범위하고 간접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된다. 사람들은 당신의 휘하에 있으면서도 억압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통제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바로 이러한 모습이다.